주식시장 뉴스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차트보다 더 단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수들은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주식시장 뉴스로 단 4가지만 알면 월천 버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뉴스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 3가지를 모두 이제 뜻하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구성은 네가 뭔데 무슨 근거로 그 4가지만 알면 월천을 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4가지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당연히 오르는 차트를 사야 되겠죠. 제가 항상 과거부터 유튜브에서 강조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차트는 재료의 심박수라고 했습니다. 재료의 심박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료가 만약에 설렌다고 한다면 주가도 오르게 되겠고요. 재료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설레지 않고 식상하다고 한다면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재료는 주가를 급등시키는 명분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오를 때 그 진폭,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오르는지 이 기울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길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바로 재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2조 트레이더의 급등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시 리버모가 봤던 차트인데, 이렇게 주가는 항상 기승전결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재료가 가다가 여기서 1번 구간에서 떨어져야 될 재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야 될 재료일까요? 당연히 재료가 설레는 재료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재료에 돈이 몰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좋은 재료로 간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든 매수를 해서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고 하냐면 이슈의 파도가 이렇게 그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차트적으로 페이크에 크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하기 위해서 수많은 속임수 패턴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료를 명확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속임수의 90%는 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슈의 파도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잠깐 흔들린다고 한들 어차피 갈 이슈라고 한다면은 손절가 잡고 대응한다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핫한 재료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였죠. 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2의 종목에 말씀드렸고요. 신성델타테크와 나라 M&D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1월 19일이 이 정도 되겠죠. 이 날짜인데 움직이다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고요. 나라 M&D라는 종목도 이 시기에 저점을 찍더니 이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순간, 또 이전 순간 때부터 일정은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내년 1월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일정이 미리 이때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정 속에서 시총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로 5위 이내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시장에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 주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재료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트를 만들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좋은 재료의 파급력,
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 재료가 정말 갈 만한 재료인지 난 절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월 1억 이상 버는 슈퍼개미들의 주식 공부법에서 여기서 재료 공부법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월 동안 30분씩 투자한다고 한다면 단 재료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 4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나머지 80에서 90% 가기 위해서는 차트와 그 다음에 좀 시장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좋겠죠. 저 또한 이제 이렇게 노트를 정리한 것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이거 쓰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단 30분만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이 비약적으로 30%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돌이라도 씹어 먹을 각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시대에서 월급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30분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부법이 있다고 한다면 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재료를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본 결과 제가 한 맨날 엑셀에서만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노트에다 오고 적고 좀 느낀 바가 큰 점이 있는데요. 그걸 한 제가 2년 넘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수기적으로 정리해보니 주식시장의 재료가 정말 이제 한정적이다. 이 손에 잡힐 뜰만큼 좀 뭐라 해야 되지, 무한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고 돈다라는 느낌을 제가 명확하게 받았는데요. 이 얘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슈퍼개미들이 제가 만났던 모든 슈퍼개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재료는 한정적이고 돌고 도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어쩌면 차트보다 더 단순한 면이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고 도는 면에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4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뉴스 탑4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성인데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미래성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있으면 삶이 개선될 요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성이 있는 재료이고요. 반복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미래성은 없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성인 재료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수치가 이제 급등할 때 나타나는 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 유행성인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인 재료로 뭐 매각 이슈라든지 이런 개별성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직전 2021년도 때 움직였던 재료들을 통해서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성을 가진 재료는 여러분들 주가의 길이와 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보통 이렇게 미래성을 가지기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차 이렇게 큰 진폭을 우상향하면서 그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복성을 가진 재료의 진폭은 올랐다가 재차 이제 전저점까지 좀 떨어지고 올랐다가 전저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성격이 있고요. 수치 유행성 같은 경우에서는 수치가 유행될 때만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진폭을 예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치가 유행될 때 이렇게 쭉 오르고 또 석석 소강되었다가 그 수치가 재차 유행되는 시점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른다는 면이 있겠죠. 이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또 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섹터는 아니고요. 개별성 같은 경우에서는 정해진 일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그려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얘기할 것을 들으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때 재료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미래성입니다. 미래성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재료가 정말 다양할 것 같지만 미래성 재료는 이것을 한해서 움직였습니다. 크게는 친환경차가 이제 주도 테마를 이루었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섹터는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여전히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즉 미래성 재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2022년도 때 강세가 나올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중에 2차전지, 전기차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충전소, 무선 충전, 폐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원래 전기차가 여러분들 처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나 잘 팔리냐가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게 기업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가 이제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충전소도 없고 많이 없고 충전소도에서 좀 더 발전된 무선 충전이 필요하고 배터리가 많이 나올 건데 이제 폐배터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지금은 대두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최근에 핫한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 섹터들은 여전히 이제 미래성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화폐 개혁 면에서 디지털 화폐, 가상 세계로는 메타버스 게임 NF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 탄소 중립. 그 외에서는 이제 우주 제약 로봇 폴더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는 다 이제 돈이 되는 키워드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다 메모장에다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한 활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반복성을 가진 재료는 크게는 갈등이 있고 갈등 완화가 있습니다. 갈등 중에서는 미중 갈등이 있겠죠. 히토류가 있고요. 그 다음 국내 갈등 중에서는 방산주가 있고요. 갈등이 완화가 될 때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대북주, 그 다음에 중국의 과거에 한한령을 이제 걸었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진핑 방안으로 나타났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갈등이 있고 갈등 완화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이제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성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년마다 반복되는 국내 이제 정치 또는 이제 미래선, 그 다음에 여름마다 더워지는 폭염, 이건 이제 일정적인 면이 있겠죠. 이건 5년마다 반복, 그 다음에 여름은 이제 매년마다 이제 반복되는 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서는 이제 하락장 때 신규 종목들이 갓상장된 신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면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복성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도 다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때는 2020년도와 함께 이 코로나가 정말 유행이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그래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받은 게 반도체 품기라든지 물류 대란, 택배, 원자재 이런 이제 재료들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건 이제 2022년 그 다음에 21년에 좀 두드러진 개별적인 좀 특성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업종마다 이제 좀 호재가 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에서나 조선에서는 뭐 수주가 증가를 했다든지 부동산은 이제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종적 수치가 업종적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했을 때 업종이 증가되는 사이클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업종의 사이클을 우리가 미리 이제 좀 알 수 있는 면이 좀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정말 이제 좀 굉장히 좀 텀이 긴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좀 어울리는 면이 있고요. 전 이런 것에 중장기를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사이클이 빠른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컨텐츠에서는 게임, OTT,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이 정말 잘 팔린다든지 OTT가 뭐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든지 영화가 이제 정말 이제 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든지 이런 수치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라든지 순위겠죠. 이게 1위를 했느냐, 이게 컨텐츠에선 정말 중요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선 지금 호실적이 나왔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 같은 경우에서는 단발적인 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요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요소수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이제 수치,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치 유행성인 재료라고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데요. 돈이 되는 개별적인 재료는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 그 다음에 무상증자, M&A 이슈, 이 정도로 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자면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좀 개별적인 재료로서, 공시적인 재료들로서 이제 좀 급등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라든지 또 마켓컬리 관련주, 이런 것들은 대여 상장으로서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식시장에서 좀 난이도가 낮은, 하지만 좀 잘만 잡으면은 파급력이 큰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트에 적으면서 노가다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이런 재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021년도 때는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 미래성이 있는 재료들 또는 개별적인 재료들, 그 다음에 수치 유행적인 면은 좀 정말 유행을 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반복성인 재료들,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성, 반복성, 개별성,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서는 2022년도에도 똑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고 도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방산주들이 급등을 크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스페코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코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때 보면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때마다 급등이 나올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식을 잘하는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이렇게 항상 방산주들이 급등이 나오구나. 그래서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모아 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4,500원, 4,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쓸어 담을 기회라고 그때 이런 관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관점이 뭐죠?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성의 재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갈등은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방산주가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산주가 이제 그런 이제 북한 미사일 쏜다고 해서 급등하는 면은 좀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잡아 가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매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성인 재료는 오히려 이렇게 소외가 되었을 때 잡아야 될 섹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6월에 여름이 또 분명히 오겠죠. 그때 되면 더 더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름 관련주 무조건 뜨겠죠. 그럼 이것을 겨울 때 미리 매집해 놓은 전략, 이게 바로 소외가 되었을 때 지금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5에서 6개월에서 50% 먹으면 뜨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대박 수익은 없지만 오히려 중기적인 테마적인 면을 선침해할 수 있는 재료가 전 이제 반복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틀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2021년도의 키워드들을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뉴스 키워드를 목록화시키고요. 이 재료가 지금 현재 어떤 진행 과정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수시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이건 노가다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나냐 덜 나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볼 때 이 키워드들을 이제 목록화시킨 것을 검색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뭐 RSS 프로그램이라든지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뉴스가 뜰 때 우리는 제일 빨리 재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름 있는 언론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증권부 기자들의 계좌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부르댕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를 빨리 보고 먼저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뉴스를 빨리 보는 게 능사인 줄 알고 바로 따라 들어갔다가 항상 그때 이제 주가가 또 털어먹는 면이 있거든요. 뉴스 뜨는 것을 보고 따라다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사놔서 팔아버리는 미친 악질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의 재료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이런 악질 세력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느긋하게 웃으실 수가 있고요.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게 완전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하고 싶은 좀 이제 좀 쉽게 매매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료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차트로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재료로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아마 확률이 극대화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해보세요. 전 진짜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